네, 안녕하세요. 어, 파이썬 두 번째 강의, 어, 파이썬과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음, 주로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요즘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언어죠. 뭐 전통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데이터 처리를 할 때 이제 굉장히 막강한 언어고, 특히나 이제 요즘에 와서는 이런 다양한 이 파이토치라든가 뭐 이런 학습 AI 관련된 기타 이제 학습 모델들이 전부 다 이제 파이썬으로 이제 이렇게 구축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 파이썬이 AI 쪽에도 굉장히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막강한 그래프 그리는 기능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해보는 그런 어떠한 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콜앱에서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데이터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 구글 콜앱에서 이렇게 그래프 그려주는 거는 가능합니다. 예, 그래프 그려주는 거는 어찌됐건 지금 콜앱에서 이제 활용이 가능하고 어떤 그래프들을 지원해주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선 그래프, 예,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 그다음 파이 그래프, 그 다음에 산점도,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이렇게 다섯 가지의 기본적인 그래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시각화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이제 한글 폰트를 우리가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구글 콜앱에서는 한글을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글을 기본적으로 이제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나눔 고딕체 같은 경우가 이제 퍼블릭하게 이제 쓰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저 쉐어 폰트 트루 타입 나눔 고딕 TTF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리눅스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런 리눅스 환경은 이제 구글 콜앱에서 만들어지는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이런 어떠한 폰트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음, 그래서 설치가 돼 있어야 되겠고, 콜앱 기본 환경 한글부터 없어 그래프의 한글 네모로 깨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내용을 이제 해주고 있고요. 이 두 가지는 라이브러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매트폴리스 라이브러리고요. 얘가 이런 어떤 기본적인 그래프를 그려주고, C본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 기반 위에서 좀 더 예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폰트 같은 어떤 매니저를 통해서 우리가 이 폰트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한글 폰트를 쓰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줬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부호 깨지는 이런 어떤 축에 있어서의 어떤 기호가 깨지지 않는 그런 부분을 세팅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 그래프를 그리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그래프는 이제 시간에 따른 변화, 추세를 갖다가 분석할 때 쓰는 부분이겠죠. 뭐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어떠한 변화량을 갖다가 분석을 해달라. 여기 같은 경우는 매출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리스트 형식으로 이렇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이라고 하는 X축에 그려져 있는 이런 어떤 단위들을 집어넣는 게 필요하겠고, 세일스라고 하는 값, Y축에는 120, 150, 180이라고 하는 어떤 값을 지정해서 이렇게 적어 놓는 그런 데이터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동일한데요. 그, 지금 이제 거의 비슷한, 뭐, 선그래프뿐만 아니라 막대 그래프, 뭐, 파이 차트 다 비슷비슷하지만, 일단은 그리려고 하는 도화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됩니다. 예, 도화지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고, 이 도화지의 크기를 어떻게 지정하느냐? 예, 가로는 8인치, 세로는 5인치 정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도화지가 8인치, 5인치면은 이제 그 센티미터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한 20cm에서 11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20cm에서 12cm면 그렇게 적은 그 공간은 아니죠. 그래서 그냥 커다란 어떤 캔버스 도화지를 준비해서 그 안에다 이제 플러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데이터를 준비하는 함수인데 중요한 함수입니다. months라고 하는 데이터, 가로축 데이터, 그 다음에 세로축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마커는 여기서 오로 표시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그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오로 표시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로얄 블루, 파란 색깔이 들어가는 부분, 라인 위드스는 2 정도로 해서 좀 두께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이 플러스를, 그래프를 구성하겠다라고 이제 함수에다가 정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월별 매출의 타이틀은 어떤 전체적인 타이틀을 말하는 거고, X라벨 같은 경우는 월, 그 다음에 Y라벨은 매출 10,000원,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뒤에 보이는 점선으로 표시되는 어떠한 그 그리드 라인이에요. 그래서 스타일은 점선으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알파는 한 50% 정도를 갖다 투명하게 보여줘라.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떠한 격자선을 그려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쇼라는 함수를 통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랑 같이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네, 이런 어떤 그래프가 그려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글 콜앱에서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는 이제 그 서로 다른 항목끼리 이제 비교할 때 쓰는 그런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 일단 데이터 준비를 이렇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점수대를 갖다가 할 때 막대 그래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점수는 85, 그 다음에 90, 78, 92, 88. Y축에 표시할 값을 이렇게 값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두 개의 리스트 배열을 만들어 놓고, 마찬가지로 또, 피겨 사이즈 캔버스를 갖다가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매트플라이드 그래프 라이브러리 중에서 이제 바라는 함수가 있는데 앞에는 가로축 데이터, 그 다음에 세로축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그 지시를 해주고 컬러 같은 경우는 5개가 되어 있으니까 5개의 컬러가 들어가 있으니까 각각의 그래프에 대해서 색깔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타이틀은 과목별 점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X라벨은 과목, 그 다음에 Y라벨도 점수 잘 우리가 지정을 해 놓습니다. Y 리미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Y 값에 대한 한계를 100으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에 대한 어떠한 값으로 비율을 맞추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래프를 항상 일정 비율로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0에 맞게끔 그래프를 갖다가 정상적으로 이 그래프가 들쑥날쑥하는 게 아니라 일정 비율로 그런 어떠한 그 기준치를 정하고 그래프를 그려나기 위한 리미테이션을 설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기 보면 막대 위에 숫자를 표시하는 건데 여기 보면 85 가운데에다가 90, 78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그런 어떠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by get x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위치 값을 말하는 거죠. 위치 값에서 width의 반을 갖다가 위치를 알기 위해서 by get width의 2로 나눈다는 얘기는 이 width의 가운데 지점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더해준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여기에 뿌려질 어떤 문자를 뿌려줄 어떤 가운데 지점의 위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를 뿌려주고 스코어의 값을 뿌려주고 얼라이먼트는 센터를 하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각각의 바 위에 어느 정도의 그 가운데 지점의 숫자가 이렇게 그 포문 반복문을 통해서 5개가 우리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lot.show를 하게 되면은 이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실행시키면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막대 그래프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번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체 대비 몇 프로 정도의 어떤 분포율을 보고 싶을 때, 비율을 보고 싶을 때 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파이 차트는 어떻게 그림을 그려 나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 보면 조각이 너무 많으면 6, 7개 정도 이상이면 오히려 좋지 않다. 그리고 막대 그래프가 더 나을 수가 있다. 사실 그렇죠. 이 첫 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긴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비율적인 부분을 커다랗게 분석을 할 때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굳이 이렇게 많이 많으면 오히려 더 막대 그래프가 좋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데이터 준비를 합니다. 예, 데이터 준비를 하는데 라벨 같은 경우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기타 이런 식으로 SNS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비율을 한번 측정해보자, 분석해보자 이런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라벨 같은 경우. 그래서 라벨은 원 바깥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 같은 경우는 40, 30, 20, 10이니까 결국엔 이게 다 합쳐지면 100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40, 그 다음에 뭐 30, 그 다음에 20, 뭐 10, 이런 어떤 비율을 정하게 되는 거죠. 컬러는 각각의 어떠한 파이에 대한 색깔을 의미하는 그런 색깔을 지정해 주는 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익스플로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살짝 강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각만 살짝 떨어뜨리기. 여기 보면은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의 배열 중에 첫 번째도 0.5만큼 떨어져라. 근데 만약에 이 파일을 전부 다 네 개를 다 분리하고 싶다 그러면 각각의 0.05, 0.05, 0.05, 0.05 이렇게 써 주셔야지만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 첫 번째 파이만 강조하기 위해서 살짝 떨어뜨려 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정해지면 이제 피겨 사이즈가 6하고 6은 정사각형이라는 얘기죠. 아무래도 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똑바르게 우리가 정사각형 그 도화지에다 그리는 게 예쁘겠죠. 네. 그래서 파이라는 함수 안에다가 사이즈는 여기 사이즈 비율을 적어놓고 라벨은 라벨 갖다가 저장해주면 되겠고 지정해주면 되겠고 컬러스는 컬러 지정해주면 되겠고 익스플로드도 익스플로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각각의 데이터들을 다 지정을 해주고 표시할 숫자는 소수점 1점 아래까지 실수 형태로 우리가 표시를 해줘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스타트 앵글은 90도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디폴트로는 3시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90도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런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12시 방향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그 스타트 앵글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섀도우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까맣게 그림자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림자를 true로 해서 보여주게끔 한다. 그리고 타이틀은 여기 전체적인 타이틀 그 다음에 show를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화면에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쁘게 파이 차트가 그림을 그리는 걸 우리가 구글 콜앱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삼전도 스케이터 플롯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삼전도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에서도 많이 쓰이는 그런 어떤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관계성, 두 데이터 간의 관계성을 갖다 보여줄 때, 이런 삼전등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한 축은 공부 시간이 되는 거고 하나는 시험 점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과연 공부 시간이 많아질수록 시험 점수가 높으냐 이런 관계성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6시간 공부를 했는데 대략적으로 뭐 한 50점 정도의 점수가 나오니까 내가 한 8시간 공부를 했는데 대략적으로 한 70점 정도의 그런 어떤 점수대가 나오겠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할수록 점수가 높아진다라는 그런 어떤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어떤 데이터 간의 관계성을 갖다가 분석할 때 이런 산정도를 쓰게 됩니다. 코드를 보게 되면은 numpy라고 하는 거는 랜덤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쓰기 위해서 라이브러리 임포트 한 것이고요. np.render seed 같은 경우는 난수의 발생 시작점 고정이라고 하는데 항상 이제 그 어떤 기준점 시간에서부터 난수를 발생을 시켜야지만 이게 다시 실행시킬 때 똑같은 난수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점을 마련을 하는 겁니다. 뭐 이 숫자가 42를 쓰던 뭐 10을 쓰던 그건 뭐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기준점을 마련해야지만 이게 계속 다시 실행할 때마다 다른 난수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부터 study hours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어떠한 50개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1부터 10까지의 사이에 값을 랜덤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3.74, 9.51, 7.32, 5.99와 같은 랜덤한 1부터 10보다 적은 숫자까지의 50개의 숫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어떤 부분을 이게 study hours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study hours에서 8을 곱해줬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study hours가 뭐 3.74다 그러면 3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점수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8을 곱하면 3, 8에 24, 뭐 이 정도 24점이 되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또 공부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7시간이다. 그러면 여기다 8, 7에 56, 그러면 한 60점 정도가 된다라는 그런 어떠한 그 점수대를 갖다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8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5시간 공부하면 40점대의 점수, 그 다음에 뭐 6시간을 공부하면 50대의 점수, 그 다음에 7시간을 공부하면 70대의 점수, 뭐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점수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8을 보정치로 곱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np.random.normal이라고 하는 거는 표준점사 점수인데 normal이라고 쓰는 것은 분포되는 점수에 대한 어떠한 그 값을 얻어내는 건데 50개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약간의 오차를 주는 거죠. 결국에는 이걸 뭐 하나의 선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는 여기서부터 뭐 거리가 있겠죠. 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여기서 나타나는 50개의 어떤 분포 값이라고 랜덤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일렬로 이렇게 딱 정확하게 떨어지지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점수대는 여기서부터 랜덤하게 요만큼 거리가 있는 점수대가 나오겠고, 얘는 이제 요만큼 랜덤하게 거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만큼에 대한 어떠한 그 값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np.random.normal에 대한 어떤 그 오차 범위를 갖다가 그 허용하겠다라는 얘기죠. 좀 더 객관화된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무작위 그 평균 0부터 평균 편차 10인 정기 분포에서 무작위로 50개를 생성하는 코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보정치랑 그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어떠한 그 평균 편차 점수를 더해줘서 실질적이고 어떠한 그럴싸한 데이터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점수는. 자, 그러면 여기에 그 공부 시간과 시험 점수가 적당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스캐터라는 함수에다가 이것을 집어넣게 되면은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은 우리가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tier 색깔 지정되고 알파 값은 여기에 해당되는 요 색깔이 60% 정도의 투명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엣지 컬러라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동그라미의 그 엣지 테두리를 검은색으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타이틀 지정해주고, X라벨 지정해주고, Y라벨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드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주고, 맨 마지막으로 이게 다
데이터가 저장이 됐으면 show를 통해서 산점도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결론을 여기 이제 다시 실행시켜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분포도가 표준 편차 데이터의 중심의 값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분포도를 이제 또 볼 때 많이 쓰이는 그런 어떤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분석을 해주면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랜덤 함수 쓰고요. 평균은 170이에요. 여기 보면은 요렇게 데이터를 만들어내죠. 높이가 중요한 건데 키 높이가 중요한 건데 평균은 170이에요. 평균은 여기 정도가 되는 평균이겠죠. 그 다음에 10은 표준 편차 10 여기가 10 여기가 10 이런 식으로 해서 200개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표준 편차 10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평균에서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160에서 180 사이의 데이터 분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개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떠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피겨 부분은 8-5고 하이시라고 하는 데이터를 집어넣고요. 빈스는 뭐냐면 15개로 200개의 데이터를 15개의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예요. 15개의 막대 그래프로. 그래서 이거를 뭐 5개로 하면 5개의 막대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뭐 10개로 하면 10개의 막대 그래프가 그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빈스를 통해서 그 분포도를 갖다가,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만들어내는 거죠. 자, 컬러 값 지정하고 엣지 컬러 값, 알파 값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 타이틀, 라벨 지정하고 쇼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실질적으로 여기는 5개로 했는데, 15개로 우선 만들어 볼게요. 빈스를 5개로 지정을 했는데, 15개로 하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PPT에 있는 그래프는 거의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뭐 10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10개로 하게 되면은 200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10개의 구간으로 만들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떠한 그 히스토그램의 데이터의 분포를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은 여러 그래프를 한꺼번에 분석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처럼 뭐 그냥 선 그래프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막대 그래프도 보고 싶고, 그다음에 파이 차트 그래프 보고 싶고, 또 히스토그램도 보고 싶고, 이렇게 한꺼번에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매트플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해주는 서브 플롯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함수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편리하게 한꺼번에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구현을 하느냐?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피그 액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피겨 사이즈는 12.9라서 여기가 12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9가 되는 거야. 전체 도화지의 사이즈를 의미하고, 얘는 격자를 말해요. 2x2 행렬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는데, 2행 2열로 쪼개라. 이런 얘기입니다. 도화지를 2행 2열로 쪼개라.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뭘 그리고, 여기다 뭘 그리고, 여기다 뭘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격자 안에다가 그래프를 그려 넣는 것이 바로 서브 플롯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좌표값이 나와 있는데요. 축에 00이면 왼쪽 위가 되는 거고요. 01이면 오른쪽 위가 되는 거고, 10이면 여기 아래쪽 왼쪽이 됩니다. 그 다음에 11이면은 바로 아래쪽 오른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좌표값을 설정을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그 안에다가 플롯, 그래서 우리가 month sales 선그래프를 이제 그리는 거죠. 플롯이라는 선그래프 그리고, 또 오른쪽에는 이런 막대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왼쪽 아래에는 파이를 그리고,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게 오른쪽 아래에 그래프를 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들과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는 미리 위에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플러트 타이틀 레이아웃을 쓰게 되면은
이 격자들 사이의 거리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우리가 알맞게 그려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플로트 쇼를 하게 되면은 그림을 최종적으로 그려내는 그런 어떠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C본에 대한 내용인데요. C본은 좀 더 이제 추가적인 그래프를 이쁘게 그리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우리 5개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우리가 매트플라이트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그 라이브러리 안에 함수들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이게 들어가 있은 상태에서 우리가 재그리는 겁니다. C본이라는 거는. 예. 그러니까 이미 선점도가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선을 그리는 거지, 선점도가 그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선을 그릴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강조 효과를 주거나 좀 더 그래프를 이쁘게 그릴 때 이런 어떤 기능을 쓰면 됩니다. 자, 판다스를 임포트 하는데 판다스는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갖다가 DF를 사용하기,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임포트를 한 겁니다. AI에서 매트릭스를 많이 N차원, 뭐 1차원, 2차원, 3차원뿐만 아니라 N차원 매트릭스를 많이 다루는데 그때 DF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료 구조도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 자료 구조를 할 때 좀 공부를 해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면은 스터디 아워스랑 exam scores 위에서 정의한 리스트 파일들이 있죠. 이게 리스트예요, 얘는. 얘는 이제 문자열. 결국엔 이게 하나가 우리는 알고 있는 딕셔너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도 딕셔너리. 그러니까 결국엔 DF는 이런 여러 가지의 딕셔너리를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 놓은 그런 자료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피겨를 통해서 8과 5, 우리가 도화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여기 레그 플롯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C번.레그 플롯이라고 하는 그 어떠한 그 그림을 그리는 부분이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은 DF,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 시간, 라벨을 지정을 해주는 거죠. 시험 시간, 컬러는 다크 오렌지, 그 다음에 스캐터 KWS, 그러니까 점의 투명도를 60%로, 여기에 해당되는 오렌지 색깔을 60%로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라인은 뭐냐면 레드로 이제 이 라인을 레드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네. 자, 이 추세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아까 전에도 교수님이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선을 그었잖아요.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 데이터들이 얼마나 이 선으로부터 이렇게 번져 나갔는지를 갖다 분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아예 그림을 이렇게 선으로 그려내고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들 간의 어떠한 그런 어떤 분포도가 여기에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 이 선에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를 추세선상에 이제 밀집되어 있는지를 분석할 때 이런 어떤 C번을 통해서 강조 효과를 주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또 우리가 그 CSV 파일을 그래프에 올려서 로딩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는 걸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CSV 파일은 엑셀 파일에서 변환이 가능하고요. 그 파일 형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구글 콜앱에서 전형적인 구글 콜앱의 라이브러리를 써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구글 콜앱에서의 어떤 파일들을 업로드 해야 되기 때문에 구글 콜앱의 라이브러리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파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클래스를 가져와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파일즈 업로드라는 걸 써주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떠한 그 창을 이제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 창이 열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업로드 키스를 하게 되면 뭐 파일을 CSV를 여러 개 올릴 수도 있고 또 하나만 올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하나만 올릴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개 올렸을 경우에 파일 이름이 여러 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벨 형태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리스트 형태로. 그 다음에 read CSV를 하게 되면은 그 CSV 파일을 그대로 올려주게 됩니다. 예. 그리고 프린트를 해서 데이터를 미리 한번 보는 그런 어떤 출력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데이터가 여기 보면 여기서 데이터만 카테고리가 있고 값이 있어요. 그러면 전자제품이 세 개고 의류가 두 개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전자제품은 전자제품끼리 묶고 그다음에 의류는 의류끼리 묶고 그렇게 카테고리를 값으로 묶는 그 함수가 그룹 바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균을 내고 그리고 그림을 그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 그 어떤 같은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 데이터들을 취합을 해서 평균을 내고 그다음에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종류는 막대 그래프 형태로 하고 컬러는 스카이블루 그다음에 전체 도화지 사이즈는 8,5 그다음에 타이틀을 정해주고 그림을 그려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저기서 데이터를 한번 그려보면요.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실행시키면, 이게 파일 선택이라는 게 나오고, 예, 교수님이 여기 보면은, CS 샘플 데이터를 만들어 놨어요. 얘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롬로드가 되고, 전체 이렇게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고, 현재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CSV 파일을 한번 로딩을 해본 것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퀴즈를 하나 낼 텐데, 나의 하루 데이터 시각화라는 제목으로 일주일 동안 자신의 공부 시간과 수면 시간을 기록했다고 가정하고 이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리스트 형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직접 코드상에서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는 그 데이터를 CSV 파일로 한번 저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파이 차이트, 산전도, 히스토그램을 각각 다 한 번씩 그려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C번을 통해서 좀 예쁘게 한번 더 강조 효과를 만들어 보고, 마지막으로는 CSV 파일을 업로드해서 실적으로 막대 그래프가 그려지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파이썬에서 또 뭐 데이터 시각화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뭐 인공지능 가면 또 그래프 그리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구글 콜앱에서 제공해주는 어떠한 그래프, 데이터 시각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